오늘 진행을 잠깐 설명드리면, 오늘 사고력이 업되는 진짜 자극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순서는 일단 사고력 자극 학습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사고력 기출 유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사고력을 자극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요즘 사고력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자극을 받지 않는 수업으로 진행이 되면 아이들의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요즘 기출문제에서는 아이들의 사고력, 영재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답변을 써야 되는지, 답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아이가 하고 있는 사고력 교재와 사고력 학원, 사고력 강의 이런 걸 통해서 자녀의 사고력이 길러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다음 중 자녀가 사고하고 있는 경우는,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오프라인일 때는 이게 확인이 돼요. 자, 엄마가 교재를 주고 이 문제 풀어봐 이렇게 했어요. 자, 상황을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서 답을 얘기할게요. 자, 내 자녀가 나올 텐데 그 자녀 중 생각을 하고 있는, 사고하고 있는 자녀는 몇 번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녀 1, 문제를 읽는 듯 하면서 답을 얘기합니다. 엄마에게 1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녀 2, 문제를 읽고 있다가 엄마 눈치를 살짝 보고 2라고 답을 합니다. 자녀 3, 문제를 보면서 생각과 함께 3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녀 4, 문제를 읽고 좀 생각하다가 엄마 눈치를 살짝 보고 4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를 보고 풀기 위해 사고한 자녀는 몇 번일까요? 예, 그죠. 3번. 그죠. 그죠. 자녀 3번. 그죠. 네. 실제로 아이들하고 얘기해보고 하면, 아이의 답만 들어도, 얘가 생각을 해서 답을 풀었는지 안 했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간혹, 저도 잠깐 실수한 적이 있는데, 빨리 대답을 안 하면 뭐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문제 푸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문제 필기 싫어하는 줄 알고, 네,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좀 기다려주면 아는데, 그죠? 사고력 자극을 받지 않는 학생의 특징을 하나씩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수학에서 조건이 바뀌면 못 푸는 학생, 이런 학생들 좀 있죠. 자, 수학의 필수 예제를 보고 예시랑 답안이 다 나오고 비슷한 유형을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연습 문제를 푸는데 뒤에 실력 기록이 가면 조건이 좀 바뀌거나 좀 더 추가되면 아이들이 못 푸는 학생이 있어요. 그죠? 그 학생은 제대로 된 자극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실험하다가 잘 안 되면 버리는 학생. 자, 실험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안 할래요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 실험하다가 잘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찾고 그거를 해결해 가는 과정들이 진짜 실험인데, 실험하다가 잘 안 되면, 안 할래. 그리고 버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은, 어, 기본적으로 그런 뭐가 잘 안 됐을 때, 왜 그게 안 되는지 생각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연습이 안 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간단한 실험들로 그런 것들을 해결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게임하면, 게임에 이기려는 전략도 없이 그냥 고민 없이 막 하면서 지면 짜증을 내요. 게임의 규칙과 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게임에 임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하는 경우, 그리고 지면 내가 왜 졌는지 그냥 짜증이 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할 수 있는 자극들을 받지 않는 학생들이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사고력 자극 학습의 필요성이 뭐냐면 진짜 제대로 된 자극을 받아야 사고력이 길러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실제 문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고력 기출 유형인데, 영재교훈 기출 문제 유형인데, 예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게 영재교육원에 나온 기출 문제예요. 닭과 귤의 공통점을 10가지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로 사고력 자극을 받은 학생과 아닌 학생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냐면 이렇게 진행해요. 자, 예시답안을 다 보여줘요. 생각할 시간이나 여유를 주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지 않고, 그냥 답안을 주고, 교재에 답을 쓰라고 해요. 자, 이렇게 자극 없이 수업을 받은 학생은 다른 문제도 똑같이 사고하는 능력이 안 길러지겠죠. 그죠? 자, 뭐, 제가 하는 방법이긴 한데, 아이의 목적은 영재교원에 합격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채점 기준을 좀 알려줘요. 유창성과 융통성으로 10가지를 쓰면 몇 점이, 거기에 독창성 점수를 받아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간혹 영재원 시험을 보고 와서 엄마,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다 쓰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은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닭과 귤의 공통점을 10가지 쓰시오. 그러면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엄마도 좋아한다. 삼촌도 좋아한다. 이렇게 답을 쭉 쓰면 아이디어 개수가 하나밖에 인정이 안 돼요.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돼요. 자, 닭과 귤의 공통점을 10가지 쓰라는 거에 아이의 영재성과 창의성을 확인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간혹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아이들에게 먼저 문제를 풀라고 하고 풀이를 진행할 때 보면 엄청 빨리 푸고 선생님 다 풀었어요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답안을 딱 보면 너무 평이한 답안을 막 써요. 그러면 가서 얘기해요. 여기서 좀 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답안을 쓰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 아이가 그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이나 자극들이 아이에게 생각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라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하면서 추가로 제가 더 질문을 하는 건 뭐냐면, 이 영재교육원에 지원을 하면 수학으로 지원하거나 과학으로 지원하거나 요즘 정보 또는 발명 이런 크게 네 가지 분야로 아이들을 선발하는데, 이 문제는 공통적으로 나와요. 예, 공통으로 나오는 일반 창의성 문제인데, 자, 그러면 아이들한테 넌 수학으로 지원했으니까 수학적으로 한번 이 답안을 한번 써보라고. 수학적으로 닭과 굴의 공통점을 써본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과 방향을 잡아주면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학으로 지원하는 학생 또는 발명으로 지원하는 학생은 이걸 보고 자기가 지원한 분야에 맞게 답을 한번 써보라고. 그래야 독창성 점수를 더 받지 않을까. 네.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좀 더 수월하게 자신의 생각을 끌어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자극을 받은 경우와 그냥 답만 쓴 학생과는 좀 다르겠죠. 그죠? 이게 면접 문항인데요.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면접 준비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연습을 해라, 연습하고 와라 이렇게 하면서 예시로 준 문제예요. 자, 여러분이 철수라면 다음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죠. 철수네 집에서 경복궁까지 지하철로 30정거장이나 가야 한다. 철수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환승역이어서 사람들이 붐비므로 자리에 앉아갈 수 없다. 철수와 친구는 앉아가기 위해 경복궁역 반대 방향으로 두 정거장을 갔다가 다시 경복궁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다. 머리를 쓴 거죠. 그 결과 철수와 친구는 자리에 앉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갓난아기를 안은 아주머니가 철수와 친구의 가운데 섰다.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를 본 학생이라면 뭐라고 답했을까요? 자, 제일 먼저 답하는 학생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착한 아이니까 친구는 자리에 앉아가고 제가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자, 제가 갓난아기를 안는 아주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서서 가겠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합격했을까요? 대부분 불합격한 학생이 많습니다. 자, 왜냐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철수라면 다음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자, 철수가 양보하는 건 문제를 해결한 건가요? 자, 철수와 친구는 지금 자리에 앉아가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두 정거장이나 가서 이제 네 정거장을 그죠? 왕복으로 네 정거장을 시간과 노력을 행해서 얻은 자리예요. 그죠? 30정거장을 앉아서 가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썼는데 갓난아기는 아는 아주머니가 가운데 섰다고 그냥 자리를 양보하는 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죠. 그죠? 자, 네, 요즘에는 인성만 보는 문제가 안 나오고 창의 인성을 요하는 문제를 면접에서 냅니다. 왜냐하면 면접에서 인성을 묻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면접장에서는 다 인성 좋은 사람이잖아요. 아이들이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너무 창의성이 없다. 창의 인성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답이 그거예요. 친구와 번갈아 가면서 앉아간다. 예.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행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되게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내면서.